지금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한 정반의 진직도 측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실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토콜리메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통해서 오토콜리메타의 원리를 이해하고 측정기의 규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 목표이고요. 용어 설명, 주요 용도, 작동 원리, 그리고 측정기의 규격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오토콜리메타는 그 장비 명칭에서 나와 있듯이 콜리메이팅, 콜리메이션, 오토콜리메이션 이런 용어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콜리메이팅, 콜리메이션 이런 것들은 우리말로는 시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렌즈를 통과한 광선이나 전자선을 평행하게 하는 작업, 그리고 광학장비의 중심선 등의 상호 관계를 정렬시키는 일련의 작업, 이런 것들을 시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광학장치의 광축을 일직선에 맞추는 조정 작업을 그 광학장치를 이용해서 행하는 것, 이것을 자동시준, 오토콜리메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장비나 그 원리 그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용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뒤에 가면서 하나씩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콜리메이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KSB5250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의 대물렌즈 초점면에 표선을 놓고 이것을 조명하여 대물렌즈를 통과하여 오는 빛을 망원경의 앞쪽에 놓인 반사거울에 의해 다시 망원경으로 되돌리고 대물렌즈에 의해 초점면에 생긴 표선의 상 위치가 거기에 놓여진 눈금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구조의 망원경으로서 반사거울과 망원경의 위치 관계가 기울기로서 변했을 때 상의 위치가 이동하는 것을 이용하여 작은 각도의 측정, 면의 측정 또는 면의 설정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대 교수님이 쓴 정밀 측정 공학에서는 오토콜리메이터를 미소각을 측정하는 광학적 측정기로서 시준기와 망원경을 일체로 한 것이며 평면경, 프리즘 등을 이용하여 정밀 정반의 평면도, 마이크로메타 측정면의 직각도, 평행도, 공작기계 배두면의 진직도, 직각도 및 기타 미소각도의 차, 변화, 흔들림 등의 측정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것도 정의로서 표현은 좋은 것 같지만 역시 머리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토콜리메타의 주요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망원경, 지금 이 전체가 하나의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원이 있습니다. 이 램프라고 쓴 것이 여기서 이제 빛이 나오는 것이고요. 빛이 쭉 장치를 통해서 여기에 빔 스플리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이 빛이 이제 반상형으로 가는 겁니다. 요게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대물렌즈. 광원에서 나온 빛이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대물렌즈를 통해서 반사경으로 투사가 되게 되고 반사경에서 반사된 빛이 다시 대물렌즈를 통해서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요게 이제 접안경입니다. 접안경은 우리가 눈을 대고 이제 망원경에서 눈에 대고 보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접안경을 통해서 이 뷰 포인트라는 곳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토콜리메타의 주요 구조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서 있는 반사경은 빛이 반사돼서 이 검은 선을 따라서 이렇게 뷰 포인트로 들어오게 되고, 만약에 반사경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경사가 졌다면 여기서 반사된 빛은 이 하늘색 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은 여기에서 어떤 아까 까맣게 들어온 이 빛과 지금 하늘색으로 들어온 이 빛의 초점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그 차이의 값을 이용해서 각도가 얼마나 틀어졌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토콜리메타는 어떤 곳에 쓰이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오토콜리메타는 각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 회전 테이블인데요. 회전 테이블에 폴리곤이라고 불리는 일정한 각도로 면이 만들어진 다면경을 놓고 여기서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빛을 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다면경이 정확하게 45도로 가공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테이블을 45도 돌렸을 때 여기에서도 정확히 45도 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45도가 회전이 됐는데 이 다면경은 45도가 아닌 약간의 각도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차이를 이제 오토콜리메터에서 잡아내 가지고 그것을 이 회전 테이블의 오차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거는 90도 간격으로 만들어진 다면경을 이용해서 회전 테이블의 회전 각도를 검사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는 이것은 오토콜리메터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앵글 데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앵글 데커라고 불리우는 오토콜리메터의 일종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이 기준이 되는 각도 게이지와 실제 공작물 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여기서 빛을 쏴서 반사되어 오는 빛이 게이지와 공작물이 같은 위치에 들어오면은 각도가 정확하게 가공이 된 것이고, 만약에 차이가 나면 그만큼 이 가공된 공작물에 오차가 되는 것을 측정하는 앵글 데커라는 기기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해서 회전 테이블의 각도를 측정하는 응용 예를 보셨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공작기계 배드면 이면에 진직도를 측정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오토콜리메터가 있고 이 끝에 이제 반사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반사경에서 되돌아오는 빛을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제품의 진직도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 3차원 측정기라든지 아니면 진원도 측정기라든지 다른 기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1m 이상 긴 제품의 진직도는 그 제품을 측정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정반의 진직도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오토콜리메터가 있고 여기에 반사경이 있고 그 다음에 측정한 데이터를 이 소프트웨어에서 계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작기계 배드면의 진직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이 윗면의 진직도도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옆면의 진직도를 측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 옆면을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별도의 지그를 이용해서 이 윗면의 진직도도 측정하고 이 옆면의 진직도도 측정하고 이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앵글 데카의 특수한 형태를 이용해서 마이크로메타의 평면도, 직각도를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 마이크로메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엠블이 있고 여기에 스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빛을 보내서 요 반사되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저반경에 있는 이 부분에서 그 값을 측정하는 그러한 응용의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오토콜리메이션, 아까 자동 시준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썼었죠. 그것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처음에 용어 설명과 오토콜리메타의 정의를 설명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원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광원입니다. 이것이 광원이고 요게 대물렌즈. 아까 우리가 콜리메이팅, 콜리메이션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빛이 이렇게 간 것을 이 렌즈를 통과하면서 평행하게 이렇게 보내주는 이러한 작업을 시준 작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광원에서 나온 빛이 렌즈를 통해서 이제 빔을 형성하게 되죠. 이런 평행한 빔을 형성해서 지금 이 부분이 반사경입니다. 이 반사경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반사경에 부딪혀서 빛이 이제 반사가 되겠죠. 이 반사가 되는데 이 빔과 이 반사경이 서로 직각인 상태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사된 빛 역시 되돌아와서 처음 빛을 투사한 그 위치로 초점이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점 O로부터 투사한 빛은 대물 렌즈를 통해서 시준이 되고 평행하게 되고 그 시준된 빛이 반사경과 수직한 경우에는 원래 빛의 경로를 따라서 반사돼서 원점 O와 일치하는 지점에서 초점을 맞춘다. 그런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빛과 반사경이 수직이면 처음에 쏜 빛이 그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투사된 빛과 이 반사경이 서로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사경이 각도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요게 수직인 반사경이고 요게 경사진 반사경이기 때문에 세타만큼 지금 틀어져 있는 것이죠. 이 세타만큼 틀어져 있으면 반사경을 맞고 되돌아오는 빛은 2세타만큼 기울어진 상황이 되고 이것은 다시 렌즈를 통해서 초점이 요 지점, 요 I라고 하는 요 지점에서 이제 초점이 맞게 됩니다. 요 이미지 I라고 되어 있죠. 요 부분에서 초점이 맺히기 때문에 처음에 투사한 빛의 초점과 되돌아온 빛의 초점은 D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변이량은 D는 2F세타가 되는데 여기서 F는 렌즈의 초점 길이, 세타는 각도, 라디안입니다. 여기서 F는 요게 지금 F가 되겠죠. 오토콜리메터를 제작할 당시에 초점거리 F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F는 상수화됩니다. 따라서 변화량 D를 측정하면 경사각 세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오토콜리메이터에서 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광원에서 쏜 빛이 결국은 이 렌즈를 통해서 시준이 되고 반사경에 부딪혀서 반사되게 되는데, 반사경과 이 빛의 축이 직각인 경우에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온다. 이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만약에 반사경이 경사가 져 있으면 처음에 쏜 빛의 초점은 여기인데 되돌아오는 빛의 초점은 위치가 된다. 그래서 빔과 반사경이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되돌아오는 초점이 달라진다. 이 내용을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타, 얼마나 반사경이 기울어졌냐 하는 것인데, 이 세타 값은 이 D 값을 측정함으로써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탄젠트 2세타는 F분의 X가 되는데, X는 2F세타가 되고, 여기서 F는 측정기가 만들어질 때 정해지는 상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세타를 알면 X를 구할 수 있고, X를 구하면 세타를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간단하게 그 측정 원리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그림은 좀 더 복잡하게 보입니다. 측정기 내부에 실제로 어떻게 기기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광원이 있고, 광원이 빔 스플리터를 통해서 투사가 되고, 투사가 되면 이 대물 렌즈에서 시준 작업을 거쳐서 반사경에 이제 투사가 되고, 반사경에서 되돌아온 빛이 지금 이 녹색인데, 하늘색인데, 만약에 이 반사경이 광축의 수직이다 라고 하면 다시 같은 위치에 들어오게 될 거고, 만약에 이렇게 경사가 져서 수직이 아니라면 이 빛이 되돌아서 초점을 맺히는 위치가 지금 여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이 요 거리가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오브젝트 레티클이라고 한 것이 우리가 아까 오토콜리메이터 정의에서 볼 때 표선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요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십자가, 요것이 이제 표선이 되고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표선이 이 반사경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어디에 보이느냐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차이값을 측정할 수 있도록 눈금이 매겨져 있는데, 요게 저반경 시야. 그래서 여기에는 요런 눈금이 매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직접 확인을 할 텐데요. 그래서 요것은 저반경 시야는 요거는 고정된 눈금이고요. 이쪽에서 렌즈의 각도가 얼마만큼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십자선의 위치가 이동이 되게 됩니다. 각도에 따라서 십자선의 위치가 이동이 되게 되는데, 요 이동된 각도가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 저반경 시야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측정 원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표선이 있고요. 대물 렌즈로 보내주고
반사경이 있고 시야 눈금이 있고, 여기에 있는 요 표선은 십자선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에 시야 눈금은 이렇게 눈금이 매겨진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오토콜리메타를 이용해서 정반의 진익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지금 그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반사경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오토콜리메타에서 반사경으로 빛을 쏘아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위치에 있는 반사경에서 들어오는 초점 위치와 두 번째 반사경을 맞고 들어오는 초점 위치가 이렇게 계속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세 번째 여기에 또 반사경이 있다고 하면 이 반사경에서 들어오는 세 번째 위치가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마다 저반경에서 각각 다르게 이제 값을 읽을 수가 있는데, 이 값들의 차이를 계산을 하면 각각의 위치에서 이 반사경이 가지는 각도의 차이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높이차로 환산을 하면 이제 진직도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같은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반사경이 이 위치에 있을 때와 이 위치에 있을 때와 이 위치에 있을 때, 여기서 투사되는 빛을 맞고 반사하는 각도가 여기서는 그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서는 각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측정하는 개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측정 원리, 그리고 개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직접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측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니콘 6D라고 하는 오토콜리메타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F는 700이라고 요게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초점거리 F라고 아까 우리가 배웠죠. 이것은 측정기 만들 당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상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와 Y 두 방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0.5초, 0.5초라고 최소 단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소 눈금 한 칸이 움직일 때 0.5초를 의미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토콜리메이터인데, 여기에 광원이 있고요. 여기에 저반 렌즈. 우리가 여기에다가 눈을 대고 반사대에 들어오는 상을 이제 볼 겁니다. 상을 볼 거고요. 요게 대물 렌즈죠.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시준이 된 빛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반사경. 이 반사경을 맞고 빛이 반사가 되는데, 정반 위에 이 반사경이 놓이게 됩니다. 정반의 진직도 상태에 따라서 반사되는 각도가 각각 다 달라지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진직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 측정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